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 천왕고 두 번째 프리트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이거든요. 자,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순열 조합 문제들은 어렵게 내고자 한다면 충분히 많은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제공을 해준 거죠. 근데 이 문제들 중에 이제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경우의 수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바로 경우 나누기입니다. 자, 둥근 의자 3개랑 사각 의자가 3개 있어요. 교대로 나열이 돼 있는데 1학년 학생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 의자에 모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다? 그럼 2학년이 앉을 수 있는 경우를 먼저 봐야겠네요. 같은 학생은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그럼 2학년은 일단은 요 1번, 그러니까 2번, 3번 여기 위치에 앉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군데에만 2학년이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 2번에 앉는 거랑 1, 3번에 앉는 경우는 여기 3번에 이제 끝에 자리에 앉는 순간 이제 경우의 수가 좀 전과랑 다르겠죠. 그러니까 1, 2번에 앉는 거랑 1, 3번에 앉는 거는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고요. 자, 2, 3번에 앉는 거나 1, 3번에 앉는 거는 똑같은 경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첫 번째는 2학년이 일단은 1번과 2번에 앉는 경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 1번이 아닌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일단은 요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는 선생님이 이제 숫자만 쓸 건데요. 전부 다 답이 자연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객관식이면 알기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주셔야 됩니다. 자, 2학년이 1번, 2번에 앉는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1, 2번 또는 2, 1번에 앉으니까 두 가지를 곱해요. 자, 그 다음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같은 학년끼리는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여기 이제 1, 2번에 앉았으니까 여기 이제 사각 의자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뭐 A1, A2, 여기를 A3 이렇게 해보고 여기를 B1, B2, B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 2번에 앉았으니까 남은 이제 3학년이나 이제 3학년 또는 1학년이 어디에 앉을 수 있냐면 A3, B3에 앉는 거를 생각해 볼까요? A3, B3에 앉는 걸 생각해 볼게요. A3, B3에. 그러면 3학년 2명, 3학년이나 1학년 중에 2명 중에 1명씩을 선택해서 여기 앉혀야 되죠. 그게 몇 가지죠? 3학년 2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써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좋을까요? 자, 3학년 2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2를 곱해야 돼요. 그 다음 1학년 2명 중에 하나, 2를 곱해야 돼요. 그럼 1학년, 3학년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앉거나 바꿔서 앉거나 또 2를 곱해야 되죠. 그럼 1, 3학년 1명씩을 A3, B3의 위치에 앉혔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남은 애들은 또 2명 남았죠. 걔네들은 A1, A2에 그냥 앉히면 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몇 가지죠? 32가지네요. 2, 5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2학년 학생이 1번, 3번에 앉거나 또는 2번, 3번에 앉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일단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요. 이렇게 앉았다고 하면은 1번, 3번에 2학년 2명이 서로 바꿔서 앉을 수 있으니까 또 2를 곱해야 돼요. 그럼 1번, 3번이 끝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1번, 3번이 끝났죠. 그럼 나머지 이제 1학년 2명과 3학년 2명을 저기 앉혀야 되는데 어떻게 앉힐 수 있죠? 이때는 이제 이웃에서는 같은 학년이 앉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디를 앉히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사각 의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A1, 저 맨 끝에 왼쪽에 있는 거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A1이랑 A1, A2, A1, A2, A1, B2, A1, B2, A1, B3 1학년 2명 중, 그러니까 A1에 누가 앉느냐. 그러니까 여기 앉으려면은 여기 이제 1, 3학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 3, 1은 앉히거나 3, 1, 3을 앉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앉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앉는 게 일단은 두 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는 거.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앉았다고 하면은 위에처럼 앉았다고 하면은 1학년 2명이 자리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3학년 2명도 자리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되겠네요. 밑에 것도 똑같죠. 그래서 요게 경우의 수가 다예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역시 30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1번이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까? 자, 다시 밑에 거 보시면 이 그렇지 않은 경우, 자, 2학년이 1번 또는 3번 그리고 2번 또는 3번에 앉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 2학년 2명을 자리 바꿔서 앉혔고요. 그럼 남은 게 이렇게 4개인데 여기 안에를 서로 같은 학생들은 이유타에 앉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학년 학생은 여기에 1학년, 3학년, 1학년 또는 3학년, 1학년, 3학년이잖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2가지. 그럼 위에 거를 선택했다고 하면 1학년 자리 바꾸는 게 2가지. 3학년도 여기랑 맨 앞에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2가지. 그래서 32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얘들아 직접 너네가 풀어봐야 되고 풀이 과정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답지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서 너네가 생각한 거랑 뭐가 다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적화돼서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광지에서 7명의 관광객이 마차를 타려고 하는데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2인용 의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았어. 그림이 있어. 그 다음에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다? 그럼 우리가 일단 A와 B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요거 1번. 여기 줄이 여기 1번, 그 다음 2번, 여기 3번 줄 중에 하나 선택해서 A, B를 앉혀야 되고 C, D는 같은 의자에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1번 자리에 A, B가 앉았으면 뭐 C와 D는 2번에 한 명, 뭐 3번에 한 명 또는 2번이랑 여기 앞에 0번 여기에 앉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경우를 이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요. 자,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한 것대로 할게요. 자, A와 B 앉는 경우 A와 B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1, 2, 3번 중에 앉아요. 그럼 일단 3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죠. 그럼 만약에 1번 위치에 앉았다. 그럼 A와 B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2가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C와 D는 나머지 만약에 1번 자리에 A와 B를 앉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 그럼 C와 D는 일단 5군데 중에 2군데를 골라서 앉힐 건데 얘네들이 이웃하여 앉는 거를 빼주면 돼요. 알겠어요?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네들 이웃한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얘네들 이웃한 건 몇 가지죠? 여기 2번 또는 3번 2가지 중에 2죠. 2번 또는 3번. 근데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또 2를 곱한 거를 빼줘야 돼요. 그럼 20에서 4 빼주니까 16가지네요. C와 D를 앉히는 게. 그럼 C를 여기 앉히고 D를 뭐 여기 앉혔다고 해볼게요. 그럼 남은 좌석이 하나, 둘, 셋이고요. 요 7명을 전부 다 앉히는 거잖아요. 남은 애들 뭐 D, E, F인가요? C, D 했으니까 EFC인가요? EFG. EFG가 앉는 게 3팩이죠. 그냥 얘네들은 아무 데나 앉히면 되니까. 그럼 여기 6가지. 그럼 6 곱하기 16 곱하기 3이 6. 그럼 얘 얼마죠? 36 곱하기 16이잖아요? 그러면 36 곱하기 16이니까 66에 36, 63, 18, 166, 133, 576까지.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흰 공 4개랑 검은 공과 파란 공이 각각 2개씩, 그 다음에 빨간 공과 노란 공이 각각 1개씩, 총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의 3개 종류가 3종류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같은 3개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요. 즉, 요 4개 중에 흰 공 4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4C3이 아니야. 하나야, 하나. 4개 중에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3개를 뽑는 거는 그냥 한 가지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3개의 종류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일단 흰 공이 4개 있어요. 흰 공이 4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 이게 검은 공. 그 다음에 파란색, 블루, 얘도 2개. 파랑, 얘도 2개. 그 다음 빨간색과 노란색은 각각 1개씩. 총 10개 있는데요. 이 서로 다른 3개 종류를 총 5개 뽑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 일단 3개 하나하나 뽑는 거랑 2개, 2개 하나 뽑는 거 말고 없지 않니? 종류별로 우리가 5개를 뽑을 수 있는데 3종류의 색을 뽑으려면 이렇게 뽑는 거 말고 없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가능한 게 뭐야? 4개 중에 무조건 3개 뽑아야 돼. 얘는 무조건 흰색이어야 돼. 맞아?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검은 공, 파란 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경우는 이제 잘 세야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지? 얘는 이제 색깔의 종류만 보면 되거든? 색깔의 종류만 보면 되니까 이거 뭐 검은 공, 파란 공, 검은 공, 노란 공 이거잖아.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은 공, 파란 공, 그 다음에 빨간 공, 노란 공 이 4개 중에 2개만 선택해서 여기 이제 하면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3개 하나하나로 총 5개를 뽑아서 3개 종류가 3개가 되는 경우는 6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니? 그러면 2개 하나는 어떻게 되니? 자, 2개 하나는 얘가 이제 흰색 2개일 수 있어요. 흰색, 그 다음에 검은색 이렇게 2개. 또는 흰색, 그 다음 파란색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그 다음 파란색 이렇게 2개 되는 경우 있네. 이거 말고는 없어. 왜냐면 여긴 2개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 하나는 예를 들어 뭐 흰색이랑 검은색 했다 그럼 나머지 3개의 색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이거 다 똑같죠? 그러면 이것도 3가지, 이거 3가지, 이거 3가지니까 이거 합해서 9가지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둘의 합이니까 답이 15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하니? 네. 자, 이해가 안 갔으면 천천히 다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2005학년도 되게 오래된 문제네요. 이 대학성 능력시험에서 선생님 때가 사실 이랬거든요. 선생님이 2025학년도 수능을 봤으니까, 자, 학생은 물리 1, 물화 생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2 중에서도 하나 선택해서, 하나가 아니네요. 최대 4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 단 2과목에서는 2과목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선생님 때 사실 그랬어요. 이 어떤 학생이 과학탐구 영역에서 3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선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3과목을 선택하려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 2를 봤을 때 1 3개, 2 0개, 1 2개, 2 1, 1 하나, 2 2개 이거 말고 경우의 수가 없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되게 쉽지 않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이거는 1 4개 중에 3개 골라버리면 되고 4가지죠. 1 4개 중에 2개, 2 4개 중에 하나. 그러면 6, 4, 24죠. 1 4개 중에 하나, 2 2개 중에 4개 중에 2개. 이것도 24죠. 그럼 얘네들을 더하니까 답이 52가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52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던 거예요. 되게 많죠? 네. 넘겨볼게요. 자, A, B, C, D를 모두 사용해서 만드는 5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첫째 자리에는 B가 올 수 없다. 그리고 셋째 자리에는 A도 올 수 없고 B도 올 수 없다. 이 5째 자리에는 B도 올 수 없고 C도 올 수 없다. 한번 경우를 생각해 볼까?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5째 자리. 여기 A, B, C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 첫째 자리에는 일단 B가 올 수 없대요. 그 다음에 셋째 자리에는 A도 올 수 없고요. B도 올 수 없다. 5째 자리에는 B도 올 수 없고 C도 올 수 없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5자리의 문자열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부터 해줘야 될까요? B부터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B가 일단 조건이 제일 많으니까. 그럼 일단 B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 또는 4니까 2가지예요. 맞아요? 지워볼게요. 문제는 이해했죠? 이것만 잘 세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B가 들어가는 거. B가 들어가는 게 2번 또는 4번에 들어가니까 2가지예요. 그럼 B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A랑 이제 C는 똑같이 한 자리에만 올 수가 없는데, 이제 겹치는 걸 봐야 되거든? A가, 여기가 이제 A를 봤을 때, A가 5번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C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4번 자리나 2번이나 1번에 오면은, 2번은 못 오지만, 4번, 1번 오면은 C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들 중에 하나가 오지만, A가 5번 자리에 오면은 C는 얘만 제외한 나머지 자리들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걔네들을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어떻게 나누자? 여기에서 A가 5번 자리에 오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로 나누라고. 그렇지 않은 거. 그렇지 않은 거. 그럼 A가 5번 자리에 왔어. 그러면 이제 C가 올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C는 여기랑 여기 제외하고 나머지 셋 중에 하나지. C. 3가지. 오케이? 그럼 그렇지 않은 거. A가 5번 자리에 오지 않았다? 그럼 하나, 둘, 셋인데 B가 오지 않은 1번, 4번. 그럼 1번 또는 4번 중에 오는 거니까 2가지. 그럼 A가 만약에 1번 자리에 왔어. 그럼 A, B 정해졌으니까 C는 요 2가지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4가지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했냐면 A와 C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전체가 7가지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요거 2개 곱하면 2 곱하기 7이니까 14가지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5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 그랬죠. 그럼 D와 E가 올 수 있는 자리도 2가지잖아요. 그래서 14 곱하기 2, 답이 28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8개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는데요.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도착을 할 때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길이의 합은 4래요. 가로 방향? 그럼 가로 방향 당연히 4개 아니에요? 4개잖아요. 근데 이 전체 이동한 거리가 10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가면 4니까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럼 어떤 식으로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로는 일단 봐봐 얘들아. 4칸을 무조건 가는 건 당연해. 그럼 세로가 8칸을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 맞아? 가로를 더 갈 수는 없어. 지나간 도로를 다시 지나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하는 거는 여기 봤을 때 세로가 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4개를 골라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하나 있다라는 거야. 이런 거 말고 또 있을까? 어떤 것도 있을까? 이번에 내가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 말고 이렇게 한번 비틀어서 가는 거 생각해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면 안 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 가능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 번 비틀어서 가는 거지. 요 한 번 비트는 게 있는 거. 맞아?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아까처럼 쭉쭉쭉쭉. 그거는 쉬워요. 이 일자가 4개 있는 거. 2칸짜리. 요 2칸짜리가 4개 있는 거. 5개 중에 4개니까 이거는 5가지예요. 이거는 쉬워요. 그 다음 이건 어떻게 쓸까요? 한 번 꺾이는 게 있다는 거는 이 꺾여지도록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죠? 꺾여지도록 할 수 있는 게 하나, 여기서 꺾여도 되잖아요. 둘, 여기서 꺾여도 되죠. 셋, 여기도 되나요? 그럼 여기서 되려면 하나,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꺾이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몇 가지죠? 4가지죠. 하나, 둘, 셋, 4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꺾이는 게 있는 거, 꺾이는 거. 이게 4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하면 9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초등학생들도 사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를 먼저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린트에 있는 걸 하시고 요거와 유사한 문제들을 이제 경험을 해봄으로써 이제 경험이 좀 많아야 돼요. 경험이 많지 않으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딱 좋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입니다. 어때요? 여기 프린트 있는 문제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별을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양한 문제를 담아놓지 못했어요. 그냥 모의고사 기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행렬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행렬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때 행렬을 배우고요. 사실은 최근 한 10년간 행렬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학고를 제외하고 그래서 일반 과학생들은 행렬이 되게 낯설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3학년 때 고급 수학이나 심화 수학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되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가 일단 적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만 잘 하고 교과서에만 있는 걸 하셔도 행렬에서는 틀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 부분 고차 방정식이나 순열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굉장히 쉬워요. 이런 거 봐봐요. 일단 AB 더하기 A가 영행렬을 만족한대요. 이게 영행렬이에요.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를 만족하도록 AB를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AB 곱하는 거 어떻게 하죠? 가급적 이렇게 쓰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 써서 이거 계산해 볼게요. 행렬의 곱셈도 못하면서 이거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예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 이렇게 돼요. 여기에다가 다시 A를 더했더니 영행렬이 됐대요. 뭐 묶어줬어도 되는데요. 그냥 뭐 여기다가 A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A를 더해볼까요? 여기 이게 AB예요. 이게 AB인데 여기다가 A를 더한 행렬 AB에다가 A를 더한 행렬은 여기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고요. 0이고요. 여기는 B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빼기 B가 되겠죠? 요게 영행렬이 된다는 건 요것도 0이 돼야 되니까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네요. 그럼 A라는 행렬을 다시 써봤을 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듭 제곱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거듭 제곱을 해봐야죠. A 제곱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계산해볼까요? 여기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여기도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빼기 1이니까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네요. 제곱했더니 다 0이 돼버리나요? 이상한데요? A제곱이 영행렬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A 거듭 제곱하면 다 영행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결국 A라는 행렬과 똑같은 거고 P가 1이고 Q가 마이너스 1이고 R이 1이고 S가 마이너스 1이니 제곱해서 더하면 답이 4라는 겁니다.
요 뒷부분은 다 영행열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분 0인. 이해했죠? 그래서 거듭 제곱이 나오면 계산을 일단 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A랑 B라는 행렬이 저렇게 돼 있는데 두 개를 더해서 영행열이 된대요. 그럼 두 개를 더해서 영행열이 된다? 그럼 일단은 A 더하기 B-10이 0이니까 A 더하기 B가 일단은 10이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B 더하기 A가 10 똑같죠? A 더하기 B가 일단은 10이다. 그 다음 제곱했더니 K의 단위 행렬이 된다. 그럼 1A, B-1 요거를 제곱해보라고 했는데 요거 제곱해보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1 플러스 B예요. 그 다음 요거는 0이고요. 요거는 B가 0이죠. 그 다음에 AB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게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AB 플러스 1이라는 게 일단은 뭐가 돼요? 요게 단위 행렬의 실수배라는 거는 요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요게 AB 더하기 1이 요게 K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K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얘가 10일 때. 그럼 얘를 무슨 꼴로 만들어요? 이차함수꼴로 만들 수 있죠. B 대신에 뭐 넣어줘요? 10 빼기 A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A제곱 10A 더하기 1인데 A가 5일 때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까요? A-5의 제곱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플러스 26 빵. 그래서 최대값이 26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합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이 두 행렬이 있는데요. 이 B라는 행렬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때 PQ의 곱을 구하래요. 이것도 뭐 쉽네요. 자, 요거를 이렇게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다 P 배하면요. P, 2P, 그 다음 3P, 4P. 그 다음 Q의 단위 행렬은 Q00, Q예요. 그럼 얘네들 합한 게 얘가 돼야 한다 그랬으니까 P 더하기 Q가 일단은 4입니다. 오케이? 얘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2P가 0이라는 건 P가 0이네요. 아니요. 미안해요. 2P가 마이너스 2네요. 2P가 마이너스 2니까 P는 마이너스 1. 그럼 Q는 5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곱은 마이너스 5. 네,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네, 그냥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4번은요. 번호가 1, 2, 3번이 버스가 있는데요. 이런 거 선생님 굉장히 강조했어요. 강조했어요. 왜냐면은 이 행렬에서 원래 정석을 기준으로 세 단원이 있었는데 뭐 행렬의 뜻, 행렬의 연산, 그 다음에 역행렬과 1차 반원식, 연립 1차 반원식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행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사실 K-리미턴 정리를 얘기해 주긴 했지만 그거나 아니면은 뭐 역행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행렬의 뜻, 왜 배우느냐?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가지고 이제 나올 문제들이 제일 많습니다. 옛날 기출 문제들은. 수능에 항상 한 문제가 나왔던 문제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엄청 많이 공부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거랑 요 프린트에 있는 것만 하면 학교 내신 정도는 충분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천원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잘 보면 정류장이랑 버스가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 I행 JR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얘가 지금 몇 곱하기 몇 행렬이냐면 3 곱하기 3행렬이라 나와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1행 1열 성분, 1행 2열 성분, 1행 3열 성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A11 1이라는 거는 1번 버스가 S1에 정차할 때, 그럼 1번 버스가 S1에 정차하지 않잖아요. 않으니까 여기 들어갈 건 뭐예요? 0. 1번 버스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번 버스가 그 다음에 2번에 정차하냐? 그럼 이거 정차하잖아요. 1. 1번 버스가 3번에 정차하잖아요. 그럼 011로 시작해야 돼요. 011로 시작한다. 그럼 일단은 1, 4, 5 중에 하나네요. 자, 2번 버스가 1번에 정차하고요. 2, 여기 없잖아요. 그럼 110. 그 다음 3번은 다 있네요. 111. 이게 답이네요. 011, 110, 111. 답이 4번이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쉽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A12가 있는데요. 문제를 봐봐요. 얘가 AB가 되도록 하는 얘네들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요거를 만족할 때. 그러면은 A의 1, 2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일단은 1, 2 대신에 요걸 집어넣을게요. 그럼 A 제곱의 1, 0이에요. 오케이? 그럼 A 제곱 대신에는 또 뭐 넣으래요? 여기가 2배의 단위 행렬 빼기 A잖아요. 요걸 집어넣으래요.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쓰죠? 요 주어진 시간 요거랑 요거 하면은 얘는 2, 0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요거 A라는 행렬이 A의 1, 0이잖아요. 근데 A, 1, 0이 또 뭐로 나와 있어요? 1, 2로 나와 있죠.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네요. 여기 1, 2. 그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2라서 100 빼기 20이라 답이 80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보겠습니다. 자, 밑에 거 보시면 A라는 행렬이 저렇게 돼 있는데 쟤네들의 값의 합이 A, B, C, D일 때 다 더한 걸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거듭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거듭 제곱을 해보라고 했어요. 자, A를 제곱해보면 21 마이너스 1, 0, 21 마이너스 1, 0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에서 1 빼주면 3이고요. 2에서 0 더하니까 2고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뭐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딱히 안 보이네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3,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1, 0. 이 같은 행렬들끼리는 A랑 행렬의 거듭 제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뭐 앞뒤로 곱해도 상관없어요. 자, 얘는 뭐가 되냐면 6에서 2 빼주는 거니까 4죠. 그 다음에 3. 그 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뭔가 느낌이 오나요? 뭔가 느낌이 오나요? 마이너스 4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3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마이너스 3이죠. 뭔가 느낌이 오나요? 여기가 2, 3, 4.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은데, 응? 얘는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되지? 여기가 2, 3, 4.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1인가요? 여기는 n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n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n이고, 이런 행렬이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n이 2일 때도 다 성립하고, 3일 때도 성립하고, 일반화돼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다 더하래요. A부터 A100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냥 요거를 구하라고 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열합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근데 또 재미난 거는 그것들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요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n은 다 사라지니까 2죠. 여기서도 모든 성분의 합이 항상 2예요. 여기도 2예요. 즉 2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100개 있다는 거예요. 답이 200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구하라고 한 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다. 요 A랑 B랑 C랑 D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못 구합니다. 아직 못 구하지만 A, B, C, D를 다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니?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자, 요거는요. 이 곱해볼까요? 이거랑 이거 곱하고 이거랑 이거 곱해서 더해야 돼요. 그럼 n-1에 n제곱 빼기 4n 더하기 4고요. 그 다음에 9-3n에 n-1. 이게 소수가 된대요. 여기가 행렬의 곱이 가능하다는 것은 얘가 1 곱하기 2 행렬이죠.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라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수가 같아서 곱이 가능하고 나오는 행렬이 1 곱하기 1 행렬이니까 그냥 그 자체를 실수라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그 수예요. 그냥 수. 얘가 소수가 된대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로 묶을 수 있죠? n 빼기 1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여기가 n제곱 빼기 7n 플러스 13인가요? 자, 얘가 소수가 된다라는 거는 이 소수는 프라임 넘버거든요. 소수. 오케이? 여기가 하나가 1이고 여기가 소수가 되거나 또는 여기가 소수고 여기 1이 되거나 두 가지 경우 말고 없습니다. 그럼 얘가 1이 된다는 거는 첫 번째는 얘가 1이 된다는 건 n이 2가 되는데 2를 집어넣으면 4, 17, 여기가 얼마예요? 14, 3 나오죠? 그러니까 소수 되는 거 맞죠?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 그럼 두 번째는 이게 1이 되는 거. n제곱 빼기 7n 플러스 12가 0이 되는 거니까 n은 3과 4인데요. 그때 요게 소수가 되냐? 3 집어넣으면 2로 소수 나오고 4 집어넣으면 3으로 소수 나오죠? 그럼 모든 자연수 n의 합이라는 건 얘네들 3개를 더하라고 하는 거니까 답이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8번 보시면 2차 정사각형의 AB와 실수 K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할 때 10K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우리가 뭘 할까요? 일단은 A 더하기 B가 단위행렬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문자를 하나 줄여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줄일 거냐면 이 10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B제곱이 B라는 걸 이용하려면 B로 나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A 대신에 요 E-B를 집어넣어 줄게요. E-B 더하기 KB. 그러면 넘기면은 여기가 K-1의 B가 단위행렬을 넘기니까 여기가 1, 2, 1,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제곱한 게 B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제곱해볼까요? 요거 제곱하면 요거 제곱인데 요게 1, 2, 1, 2에 1, 2, 1, 2 해보시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1, 2, 3. 그 다음에 여기는 2, 4. 2랑 4 더하니까 6. 여기는 3. 아니다. 3 맞죠? 2, 4, 6. 이렇게 나와요.
요거랑 B랑 무슨 관계가 있죠? 요게 B다. 자, 요게 B다. 요게 B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의 3배잖아요? 맞아요? 요거의 3배네요. 그럼 3배 K-1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우리가 뭘 알아내냐면 관계식을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요 값이랑 같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B제곱은 B니까. 그러면 끝났죠. K제곱 빼기 2K 더하기 1이 여기가 3K 빼기 3이니까 얘를 좌변으로 넘겨보면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K는 1과 4예요. 근데 만약에 1이면 요게 영행렬이 돼버리니까 1이 될 수 없어서 K는 4밖에 될 수 없으니 답이 40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학교 프린트를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내가 봤을 때 동영상 보면 2시간도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루면 정리할 수 있어요. 제발 미루지 마시고요. 빨리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 교과서 열심히 푸시고요. 학원에서 하는 거 열심히 하시면 학교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6월 6일인데요. 선생님 여러분들 위해서 나와서 설명해줬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 말 안 들으면 혼납니다.